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축구길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스토리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비밀정보국 소속 여성 스파이들의 이야기가 사상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8일 MI6 최고의 여성 스파이들의 비밀스러운 삶,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이 MI6라고 알려진 영국 비밀정보국, 이걸 SIS라고 그러죠. 이 SIS 소속의 여성 스파이들의 삶을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헬렌 워렐 기자가 인터뷰한 이 기사는 전 세계 SIS 요원과 작전을 담당하는 캐시를 직접 만나서 이 스파이들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워렐 기자에 의하면 이 SIS에는 C로 알려진 이 국장이 있는데 산하에 총 4명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이 M으로 알려졌던 그 C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워렐 기자가 이들과 인터뷰를 했을 당시에 4명 중 작전 책임자인 캐시, 그리고 전략 담당인 레베카, 기술 담당인 아다, 이렇게 3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이 부국장이었던 레베카는 최근 은퇴를 했고 현재 그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담당이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는 Q로 불리는 직책입니다. 이 워렐 기자의 MI6 인터뷰가 특별히 가치가 있는 것은 이 MI6 국장이 요원들 중에서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도록 허가를 받거나 지명된 이들은 그동안에 모두가 남성이었는데 이 SIS 소속으로 이 여성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워렐 기자는 이번 MI6 인터뷰에 6개월이 걸렸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전 책임자인 캐시, 이 캐시가 오늘 스토리의 주요 대상자가 될 텐데요. 이 캐시는 이 SIS 본부에 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입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20대였던 캐시는 이 문학 박사 학위를 딴 뒤에 외무부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기회를 위한 면접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대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는 그렇게 스파이 트랙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면접관은 걱정하지 마라. 총을 쓸 필요도 없고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지 않을 거다. 이건 제임스 본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캐시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는 전쟁 지역에 배치돼 가지고 군인들과 함께 일을 했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총기를 다루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캐시는 처음 정보국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이상하고 낯선 일에 전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아버지는 그냥 해보라 라고 말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보국에 입사하는 것이 아주 평범하다는 건 아닙니다. 4년 전에 SIS는 더 많은 여성과 소수민족 직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TV 광고를 시작했는데 이 광고의 마지막에는 비밀스럽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워렐 기자는 엄밀히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국의 근무 환경 자체가 비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정보국에 들어가게 되면 고용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족들에게조차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려면 입구가 아닌 훨씬 전부터 휴대전화 전원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본사 안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와 연락하려면 유선 전화를 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유행했던 재택근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조직 차원에서는 유연 근무를 장려하고 있지만 업무의 위험성 때문에 이 사무실을 벗어나서 근무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워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 캐시 역시 절친한 친구 대부분이 그가 정보, 그러니까 이 SIS 요원, 다시 말씀드려서 스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대신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외무부 직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친구들이 업무 이야기를 질문해도 너무 지루한 이야기만 해서 아마도 친구들이 다시 묻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친구들 가운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고 캐시는 말했습니다. 우연찮게
자신의 핸드백에서 6개의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친구들을 만나다가도 그 6개 휴대폰 가운데 하나만 울려도 곧바로 자리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해를 구할 때도 자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는 이란 무기 시스템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전 세계의 에이전트들을 운영하는 업무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란 미국식 스파이 용어인데요. 이 정보 교류를 하는 파트너를 일컫습니다. 캐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변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생체 정보를 변경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캐시가 신분 유장을 하기 위해서 자주 썼던 가발은 가장 좋아하는 가발이 뭐였냐면 파라포셋 스타일이었는데요. 빨간색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캐시는 또한 에이전트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핸드백에 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라고 밝히면서 정말 독특한 직업이라고 말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는 이어서 에이전트들과의 친분 관계를 쌓기 위해 남자 요원들 같이 이 술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고 골프를 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캐시는 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 정보국 업무를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잘 발달된 죄책감을 가져야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윤리적인 업무를 하지만 이 작업의 역설은 더 큰 이익과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였던 40대의 아다는 이 국장급 Q의 역할에 임명된 최초의 여성으로 이 곤충 모양의 크고 반짝이는 브로치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귀금속들이 숨겨진 카메라나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독특한 무기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다는 자신이 지금 걸치고 있는 액세서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무기들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다는 자신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극비스러운 일들이라서 설명을 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다는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요원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 영국 대사관에서 일한다면서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워렐 기자는 이 정보국 내에 이 여성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워렐은 이 과거에는 여성들이 무시당한다든지 비서직으로 밀려났고 때로는 이 적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인계로만 쓰이기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MI6나 자매기관인 MI5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했음에도 1970년대 후반까지 이 공식적인 정보 요원으로 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여성에 대한 이 편협적 시각이 존재했다라고 워렐은 지적했습니다. 워렐은 이어서 영화 007 시리즈 원작을 썼던 이안 플레밍 그리고 스파이 소설의 대가인 존 르 까레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여성 혐오는 인기 소설에서 반복되고 과장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본드라는 허구의 MI6 요원은 여성을 본드걸로 지칭하면서 인간이 아닌 성적인 정복 대상으로만 그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드걸이라는 성차별적 장르를 형성한 이런 영화들은 그게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실에서 이들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워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화 레퍼런스를 통해서 축적된 인식은 장단점이 있다. 이 여성 스파이에 대한 인식 부족은 심각한 문제인과 동시에 비밀 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이 강화되기 쉽기 때문에 역으로 이들이 최고의 스파이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시도 이 스파이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때로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남성 중심적 문화에서는 여성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덜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된다 그러면서 그들은 종종 내가 접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그건 내게는 이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는 SIS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 상대는 젊은 여성들이 이 자신을 놓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는 확실히
비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캐시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테러 활동을 했던 이 ISIS의 활동이 한창일 때 영국을 겨냥한 음모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밀이라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이 캐시의 활동으로 수많은 영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캐시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업무 자체가 매우 보람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시는 마지막으로 오렐 기자에게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국과 동맹국들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렐 기자는 이번 인터뷰가 SIS 요원들의 신원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각서까지 쓰면서 취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